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최찬환입니다. 오늘 4.19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우리 재생대학에서 강의를 부탁을 해서 왔는데, 제목이 도시재생사업, 또 지속성, 주민협의체, 이게 아마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어떻게 단시간에 여러 주민들께 잘 이해를 시키고 서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또 도시재생 사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이걸 전공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엮을까 합니다. 저는 여기 주민감사위원으로 또 도시재생사업에 4.19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봤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여기 이 동네에서 한 50년간 살아서 지역 사정도 좀 많이 알고 해서 가급적인 지역 실정에 맞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도시재생의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8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주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하고 주민 참여, 또 환경 개선, 공동체의 활성화, 또 역량 강화, 지속 가능성, 제목에도 지속성이라 나왔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마을 기업의 CRC, 또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협동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삶인데 주민이 주인공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주민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주체고,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봐서 주민의 주체가 되는데, 주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이제 삶의 방법들이 많이 달라져 오고 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혈연적으로 동족부락에서 같은 성씨가 모여서 한 동네를 만들어 갖고 태어나서 죽을 때 그 마을에서 죽고 같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친척간이고 또 혈연이 묶여졌어요. 지연이 묶여졌어요. 한 동네가, 그 동네 자체가 한 인생의 무대고 삶의 공간입니다. 이럴 때는 공동체가 잘 이렇게 서로 유대관계나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도시사회가 되면서 많이 달라지죠. 이제 소위 말하는 성향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집단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익 집단화된 사회라서 우리가 다른 물질 문명의 혜택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문명은 발전했다고 하는데,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발전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구축하는 문제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것, 또 같이 함께 잘 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 혹은 공동체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주민들이 모여서 같은 어떤 공감대나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살아가면 굉장히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예를 들면 이제 음악이 오케스트라 똑같죠. 혼자 독주하는 것보다는 협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의 문제인데, 도시화 과정에서 공동체가 많이 상실된 부분인데, 과연
그렇게 물질적 문명만 발달시켜서 소위 사람 삶에 대한 중요한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과연 좋은 삶이 되겠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 각자의 가치관이 다 틀립니다. 뭐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처럼 단독주택이나 한옥 같은 데 허젓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도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각자 성향이나 취향이 다 틀리고 각자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일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정비사업은 일반적 주민의 불편사항을 민원이라는 형태로 제기를 하면 관에서 그거를 행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각자가 하나가 한 단위가 돼서 정부 조직과의 대응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람들 각자의 가치관이 틀립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광 좋은 곳에 단독주택을 지었고, 때로는 옛날에 고풍스러운 한옥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각자의 생각들이 다 틀리고, 또 음식만 하더라도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어울려서 간다는 자체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은 개인의 가치관을 각각 모아서 전체의 가치관으로 공유를 해야 하고, 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하거나 때로는 협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잘 훈련되지 못하고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재생사업을 하는 데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내서 다 같이 화합해서 간다는 자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밖으로 보면 뭔가 환경 개선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핵심적 내용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고 화합하고 서로 다 이렇게 어울려서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동네나 마을에 대한 생각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집만 생각하고 어렴풋하게 간접적으로 동네나 마을에 대한 생각을 가졌는데, 재생사업을 하실 때는 본인이 주체가 돼서 마을, 동네, 이웃 이런 문제들을 다 한꺼번에 생각해서 지금까지 많이 약화되어 있던 공동체의식을 새로 많이 키워야 합니다. 되찾고 개인의 생각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또 공정하고 또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양보도 할 줄 있어야 되고, 이해가 상충될 때는 조정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개인에 대한 생각들이 가장 앞선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는 가족을 생각했겠죠. 가족까지는 다 혈연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나면 뭐 가족이라고 포함하기를 좀 더 크게 넓게 보면 친척까지도 생각하겠고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 또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4.19 재생사업을 하는 곳은 한 마을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 지역사회라고 하는 부분은 뭐 강북구나 서울시나 이렇게 보시고, 그 뒤에 이제 국가나 세계관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살 때 서열을 매기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하고 이런 개청 구조를 갖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요즘 뭐 나한테 그 메시지가 온 부분 중 한 가지가, 개인 재산 1,000억을 갖고 있는 재벌이 강연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공 3개가 붙어 있는데 공 3개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명예, 지위, 돈이라고 합니다. 명예, 지위,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일은 뭐냐? 일은 건강과 가족이 됩니다. 이웃. 이 커뮤니티겠죠. 어떤 면에서는.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고 가족이 없고 커뮤니티가 없으면 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봤을 때 뭐를 하느냐 하면 개인으로 세금에 있으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다 인정을 하고 뭐 다 없더라도 다 있는 것이 참 좋겠지만 다 없더라도 무언가 한 개만 있어도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커뮤니티가 예를 들면 개인의 건강과 가족이라는 가족 지역사회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사회가 대단히 많이 바뀝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연을 할 때 영상으로 촬영해서 비대면으로 강연하고 하는 걸 생각이라는 누가 했겠습니까? 저도 대학 교수 생활 한 35년 이상을 했는데 비대면을 한 지가 코로나 이후에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으로 엄청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 관계는 이걸로 다 끝납니다. 옛날에 가야 되고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녹아내어서 미래 사회가 옛날보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현재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미래 사회에 맞게끔 그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고쳐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뭐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해보고 어떤 전환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민스러운 건 급속히 다가오는 많은 변화가 4.19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느림보 역할을 해왔던 공간이나 주민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뭐를 변화시키고 뭐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도시재생 사업에 녹여서 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민 참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 참여라는 건 그저 대체로 봤을 때는 선거 한 참여를 했죠. 누가 뽑았으면 했으니까 선거를 하고 참여하고 민원이 불편한 사항을 민원을 넣으면 그것이 민원사항으로 처리돼 모여서 행정이 그거를 계획을 세워갖고 물론 계획에서는 전문가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전문가가 또 참여를 하겠죠. 해서 예산 투입해서 하면 주민이 그 수혜를 보고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해결되는 그런 절차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생사업이라는 건 그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애초에 문제나 불편한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동네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새로 인식하고 발굴해서 그걸 행정과 같이 협의하는데 지원센터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상호 연결해 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다 마을을 걱정하면서 마을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하나하나 발굴해서 함께 해결합니다. 혼자들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또 지원센터가 전문적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면서 주민 참여하여서 필요한 사업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재생사업의 지금부터의 재생사업이 새로운 방법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 불편한 민원사항을 해소했던 비교적 소극적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면 재생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전반적인 미래상을 생각하고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새로 변모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 참여죠.
뭐 그림에서 보다시피 1단계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모임 구성을 우선 권장합니다. 거주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취미나 목적이나 하고 싶은 일이나 마을의 관심사에 공통분모가 있는 사항을 같이 하는 끼리끼리 모임들을 한 개 만들어서 그 자체를 한 개 해야 되는데, 우선 조직적으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협의체라고 하는 조직을 갖고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많은 분들 중에서 주민협의체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참여율이 어느 지역이나 비교적 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19 도시재생지역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가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1%도 안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민협의체가 건강하게 많은 사람이 뜻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 제가 4.19 도시재생센터에 관계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독특한 문화가 또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있지만 이 상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 상인들이 모인 상인회를 또 구성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자연경관이 좋고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분이니까 개인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 없는 문화예술분과위원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갖고 3개 협의체가 공동 총괄협의회를 만드는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상인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연합도 좋고 또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이게 세 가지가 다 이게 어우러지면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 조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 어딘지 친구나 무슨 취미 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동아리에 개인 사비를 들여서도 많이 합니다만은 지역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 회비를 내서 동아리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즐깁니다만은 재생사업을 더더욱이 자금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건 동아리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이 재생사업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면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스텝 2가 역량 강화인데요. 동아리하고 다 하지만 주민 각자가 주인이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활동하는 주체가 되는데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참여해서 무언가 좀 새로 알고 새로 안 지식을 갖고 뭔가 현장에서 같이 투여해보고 실험해보고 성취해보고 이런 것들이 꽤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요. 전문 분야 활동을 좀 장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영향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같은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 활동들이 더 활발해야 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또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사회봉사 활동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인적 네트워크나 물적 네트워크를 가져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역량 강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무던히 노력하고 또 교육을 통하고 여러 가지 그 전문성을 확립하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각자의 역량 강화 또는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면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전문성 사업성이죠. 우리는 지금 굉장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변화도 엄청 크고 또 많은 사람이 많은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그러면 전문성이나 사업성을 하려면 어디를 하느냐라고 하면 대체로 공동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간에서 사람이 참여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확보를 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공공성도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스텝 4는 사업화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화를 하지 않으면 먹거리가 없어집니다. 먹거리가 없다니 경제적 생태 환경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 그러면 지속성을 담보하고 주민 참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또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같이 어울려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뒷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요약을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도시재생기업 등등 여러 명칭이 많습니다. 성격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서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지속 가능한 단계가 쭉 갈 수 주민 참여가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면서 뭔가 이게 튼튼하게 공동체를 이루려면 스텝 4단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스텝 1로 끝날 수도 있고 스텝 2에 잠시 좀 그까지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스텝 3까지 갈 수도 있고 스텝 4까지 완벽하게 갈 수 있는데 이 험난한 길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거쳐야만 온전한 마을 도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요. 다음에 주민 참여가 뭐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관심과 마을에 참여를 하셔야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이고 나 혼자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마을은 도시재생업을 온전하게 잘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는 꼭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주민 참여가 돼야만 성공적 도시재생 사업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꼭 이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개선입니다. 이 환경 개선은 옛날에 도시정비 사업이 주 목적이 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했죠. 어떤 면에서는 나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새로 집 짓고 골목길 단장하고 여기서 공원옥지 만들고 주차장 다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생사업은 이 환경개선 사업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업이 융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아마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뭐 리모델링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주거환경개선 사업 보시겠죠. 안전시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안전시설이겠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음에 도로, 주차, 골목 환경 개선 눈에 많이 띄고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편합니다. 편리하고 불편한 걸 해소할 수 있어요. 공원 녹지입니다. 공원 녹지도 다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해서 뭔가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 공간이 시설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이 설 수 있는 편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지금 땅값 비싼데 개인 정원이 마당 넓게 해서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공원 녹지를 잘 만들면 개인이 조금 마당이 협소하고 없다 하더라도 그걸 같이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공원 녹지도 굉장히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가kum주택 사업도 있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선 자기 집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거치합니다. 이거를 가kum주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4.19에서는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9월 4일 날 서울시가 예산이 다 소진돼서 9월 4일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돈을 반 내고 반은 보조를 해서 소위 주택의 외관이나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환경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가금주택은 개인 집을 하는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뭔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걸 하지 개인도 할 수 있는 거는 이 가금주택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총괄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금화마을에서는 단위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위 마을에서 지금까지 한 게 64가구를 가금주택을 했습니다. 보통 마을에서는 뭐죠? 대여섯 가구 정도 하거나 좀 더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많이 했는데 4.19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에도 도시재생 사업 말고라도 가금주택을 저 활발하게 해갖고 개인의 주택은 개인 가금주택이나 이런 걸 해서 고치고 마을의 공용시설이나 공동시설에 관한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녹화사업도 합니다. 마을 경관 개선이나 담장, 간판 개선 특히 4.19에서는 동네 이게 간판을 전부 다 잘 개선했습니다. 간판을 대대적으로 이만큼 개선한 것이 별로 없을 텐데 깔끔하게 잘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더하면 이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담장도 좀 개선을 하시고 마을 경관도 개선한 사업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공동이용시설이 굉장히 앵커시설이죠. 마을을 쉴 곳이고 주인 모이는 공간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해야 되는 지금은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갖고 있는 공간들 좀 씁니다만 그거 말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하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마을자치센터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 부족한 곳은 없는지 살펴서 그거를 같이 의견을 내 갖고 마련하는 방법도 좋겠고요. 또 문화복지시설도 많이 확충돼야 되겠고요. 특히나 앞으로 이제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부분도 주민들이 비서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금화마을의 경우는 에너지 특화 사업을 해서 지금 에코에너지 센터를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에코에너지 건립센터 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의 50%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건 전 세계적인 관심이고 국가 간 또 국가 내에서 국가 전체의 정책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동네에서라도 밑에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풀뿌리 에너지에 관한 사업들이 모여서 지구온난화라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대장이 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제 밑에 마을에서부터 혹은 각 집에서부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가서 가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갖고 있는 영원한 숙제이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는데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 개인 문제는 주민 참여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재생사업을 시작한 지 한 1년간에는 거의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조직하는 데 시간을 다 봅니다. 4.19 도시재생사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생대학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견문을 넓히고 견학을 하고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고 마을 행사도 축제도 세미나도 동아리 활동도 탐방도 모든 것이 딱 보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주체가 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셔갖고
지금 이제 4.19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는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숍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마을 행사도 하고 또 주민 많은 분들이 협의체를 몇 개나 만들어서 이렇게 행사 같이 하시고 동아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공동체 활성화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민의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 주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끝날 때쯤 열심히 참여하시면 도시 재생 분야의 전문가 수준이 올라오시게 되면 이 4.19 도시 재생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할 때하고 국민 역량이 크게 강화되지 않고 큰 마을이 조금 변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체 활성화나 역량 강화가 어떤 궤도까지 올라가느냐 또 그 수준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 이 사업은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좀 척도로 개척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이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적이고 일시적이 아니고 그 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프로그램에서 계속 가야 한다. 시간과 같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물같이 흘러가야 돼요. 어딘 빠져나가든지 새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단절된 후라도 마을 수익이 먹거리 사업에서 계속 가야 할 때고요. 주민 조직과 공동체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주민의 마을의 생태 환경을 필수적인 사업 발굴을 꼭 하셔야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뒤에 CRC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 중요합니다. 공동체질은 마련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들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기업 CRC인데요. 이제 끝에 맞았죠. 마을 기업을 한 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 마을이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기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전문가가 나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드는데 마을 비전문성을 갖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좀 만나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기업을 활성해서 이윤을 창출해 그걸 마을에 한다는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 현실적으로 많은 마을이 다 실패하는 역할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고민도 해보고 또 지혜도 모으고 이렇게 해갖고 4.19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는 마을 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참여 아이템을 발굴해서 사업성을 갖고 마케팅을 해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경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전체 마스터 플랜이나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고 난 뒤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주민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지역 소득도 낼 수 있고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 자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마을, 지역 공동체 이역, 지역 주민, 지역 자원, 지역 문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요 화면을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해하시고 그래서 마을 기업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도 출자를 해서 관심도 갖고 출자를 해서 하겠지만 행정에서 사회경제조직이라고 하는 게 사경협의라고 해서 조직인 전문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참여해서 이걸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흔하게 마을 기업을 만들어가 협동작업을 해서 콩나물 키우고 두부 만들고 청국장 만들어 갖고 농산물 좀 팔고 이거 거의 안 되고 카페 거의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그게 정착이 돼서 성업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두고 과제로 이거 간단한 문제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과제로 저희들이 용역도 많이 했고요. 그만 말거든요. 이 책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거는 참 중심을 모아서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 이제 요새 시작하는 한 게 지역 재생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CRC라고 가장 큰 대표적인데,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회비를 내가 관리하는데 동네에서는 그게 없어요. 다 보면. 그럼 집에서는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자체 그 회사를 한 개 만들어 갖고 마을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꼭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어떻게 주차 관리한다든지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돌봄 교실, 다음 각종 시설 관리, 뭐 주택 관리 서비스, 택배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에는 마을 자체가 소비자가 되면서 마을 자체가 또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회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회부에서도 이 부분을 재생지원센터가 협의를 해서 이거를 주민들께서 한번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 기업에 몇 가지입니다. 개인 조합원이 가입을 해서 협동조합 개념이죠. 주택관리 서비스도 하고 공동 구매도 하고 뭐 농산물 같은 건 현지 좋은 거를 공동 구매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한 개의 필요한 일들을 마을 내에서 혹은 밖이라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마을 기업을 한 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협동조합 자체도 만만치 않은 이야기, 이것도 별도로 많은 지금 협동조합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구성하는 방법이나 이 문제는 또 긴 시간을 갖고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자체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인데 자활 기업은 좀 어렵고요.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입니다. 그리고 애너 분질입니다. 출자를 많이 하든 출자를 적게 하든 주민 5명 이상이 구성해서 내는데 애너 분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주식회사는 주식 수가 많으면 권한도 크지만 이 협동 똑같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건 한번 연구도 또 해보셔야 되는데, 많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상협동조합, 뭐 임산물 이것도 뭐 한마음인가요? 한살림도 협동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법도 있고, 이게 또 마을 기업 형태로 가고 또 가면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단계적 등록 단위로 살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기업입니다. 이익을 못 남겨요. 그 이득의 혜택은 볼 수 있지만 이득은 못 나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익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정부가 이건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왜? 개인이 이익을 안 갖고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알아보시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뭐를 해가 어디까지 가는 게 좋겠냐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갖고 맞춤형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생사업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갖고 자리를 잡아야만 지속 가능한 마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19에도 재생사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갖고 시작하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몇 가지 유형이나 형태들을 냈습니다. 이것도 현장지원센터 초기에는 유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형태를 끌어들이가 컨소시엄 하는 형태로서 갔다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연계형으로 가서 각각 기능 분담을 좀 하면서 연계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회사나 조직화되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커져야 합니다. 대개 협동조합 형태는 되게 이런 형태의 유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을 잘 맞추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가족 간에도 같이 협동조합 형태 비슷하게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남과 남이 마을에 같이 산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쉽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되, 또 안 할 수도 없다.
안 할 수 없다. 이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마지막 여기 참고 자료에서 사회경제기업 설립 추진 절차라든지 내용 등 이런 것들은 제가 참고 자료로 여기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재생지원센터에 와서 이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한 8가지의 키워드, 중요한 8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워낙 큰 덩어리라 이렇게 조목조목 다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대개 방향성과 관계성, 이렇게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테마나 이식을 갖고 이런 조직에 이렇게 참여해서 마을을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보시면 거의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알고 있던 문제이고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런 것 자체가 도시 재생 사업의 굉장히 키워드, 핵심적 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핵심적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윤곽이나 기본 개념들은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참여하시고 지속 가능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 사는 동네를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합니다. 그걸 통해서 마을도 좋아지고 개인도 좋아지고, 그렇게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4.19 도시재생에 감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대비하시고 건강이 가장 중요한 행복 요소고 삶의 목표입니다. 건강하신 게 됐고, 다른 거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함께 다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